한겨레가 경영하면 한겨레 자회사도 한겨레 창간 정신에 따라서 언론 활동이든 뭐든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전혀 다른 극단적인 데다가 매각을 한다. 자회사 네네. 매각이란 뭐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기다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A사에?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터뷰. 저 오창익이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신 분들을 만나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로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여서 어떤 분들에게는 또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거나 놓치는 쟁점, 꼭 만나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저의 안내를 따라오시면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터뷰 첫 시간으로 허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허프에서 일하시는 두 분을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강나연 허프 포스트 코리아 편집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나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는요. 곽상아 허프 포스트 코리아 부편집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편집장, 부편집장 하니까 이제 허프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일단 허프 무슨 매체죠? 네. 허프 소개부터 해주시죠. 인터넷 매체인데요. 미국의 미디어 업계 거물 아리아나 허핑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리아나 허핑턴이 처음에 US 허핑턴 포스트로 창간을 했었고요. 저희 그 한국판, 그러니까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처음에 창립된 것은 2014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판으로 그렇게 설립이 되었고 중간에 제호가 허프 포스트 코리아. 그러니까 허핑턴을 허프로 바꾼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네. 허프 포스트 코리아. 그러니까 그럼 미국하고 무슨 관계 있는 회사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조인트 벤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49대 51로 한겨레 지분 49, 네. 51, 이 허핑턴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중간에 그 지배구조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본사랑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고 네네. 다만 저희가 라이센스 피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허프 코리아 맞죠? 허프 코리아, 허프 포스트 코리아. 네. 허프 포스트 코리아는 그러니까 소유가 한겨레. 네, 현재는 그래서 지배구조가 한겨레가 지분 100%를 네네.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등을 하는 한겨레. 네, 그렇죠. 한겨레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다. 네, 한겨레는 사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진보 매체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진보라고 얘기하는 매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대표 주자가 한겨레라고 얘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럼 허프 포스트 코리아의 사태, 허프 사태 이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지분을 100% 한겨레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겨레 경영진이 저희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해요. 허프 코리아를요? 네, 네. 포스트 코리아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곳이 저희랑 정체성이 180도 다른 친기업 보수 인터넷 매체거든요. 어디입니까 그 매체가? 그거는 말씀하. 네,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네네. 그런데 저희랑 정체성이 너무 정반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조선일보나 매경, 한경 같은 데랑 그렇죠. 비슷한 데다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네네. 여기가 광고주 협회에서 선정한 유사 언론 리스트에 오른 매체예요. 그러니까 유사 언론이요? 네, 유사 언론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한겨레 신문이 예컨대 조선일보도 아니고 네. 뉴데일리에 팔려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데일리요?
아니면 스카이 뭐 이런 그렇죠. 데서 네, 스카이랠리나 뉴델리에 팔려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아니 될 것 같고. 일단 약간 놀랐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유사 언론 이런 건 저 잘 몰라서 네. 유사 언론 뭐예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가져오셨네요. 일반 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말하는 유사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리즈물 기사를 매개로 광고, 협찬, 연간 구독 계약을 거래를 요구하는 거를 유사 언론 행위 중에 하나로 보고요. 그리고 부정적 프레임으로 이미 잠정 결론을 내놓고 기사 취재를 빌미로 광고와 협찬을 압박하는 행위. 그리고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할인 요청. 이게 뭐냐면 어떤 SKT라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 이제 서비스에 좀 할인 좀 해주세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언론사가 하면 유사 언론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구태라고 표현하는 상품권, 술자리 및 골프 접대, 현금 등을 요청하는 거를 유사 언론 행위라고 보고 이런 정의에 따라서 저희가 힘들게 어렵게 구한 문건인데요. 2024년 광고주협회 내부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네네. 언론사는 맞는데 네. 진짜 언론 같지 않은 네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네. 언론들이 광고주들을 네. 갈취한다, 돈을 그렇습니다. 뜯어먹는다, 현금도 달라고 그렇습니다. 골프 쳐달라고 뭐 네. 해달라고 광고 실어달라고 한다. 그래서 네. 자기들끼리 명단을 정리했군요. 예.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쓰레기 명단. 와, 네, 그래요. 좋아요. 그게 이 표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비 언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언론사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기가 너무 언론이 쉽지가 않아요. 갑질도 하죠. 네네. 갑이기도 하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 언론 행위가 너무 심각해서 이름을 올린 16개의 매체가 여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저희를 한겨레 경영진이 팔려고 하는 회사가 여기 9위, 네. 9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 순도 매체. 높은 쓰레기 매체가 해도 틀리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간첩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요 극우 네, 허위 스카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몇 등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네, 아주 네, 예민한 네, 사안이라서 네, 그 뭐. 매체에 대해서 이제 네. 순위를 밝히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이제 유사 언론 행위가 너무 심각한 곳이다. 이 매체는 그리고 우려되는 곳이다. 그리고 이 매체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광고주협회에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를 한겨레 경영진께서 팔려고 하는 그 A사 여기 우려 등급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서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경영진이 우리를 이런 곳에 팔려고 한다고? 한겨레 경영진이 그러니까 한겨레가 경영하면 한겨레 자회사도 한겨레 창간 정신에 따라서 언론 활동에도 뭐든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극단적인 데다가 매각을 한다. 자회사 매각이란 뭐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기다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A사에? 아마도 어떤 매매가에 있어서 잠정적 합의가 이거 진보 있었기 때문이 매체를 아닐까. 보수 매체를 팔면 오히려 몸값을 더 받는다? 네, 그리고 이해관계가 아마 있지 않을까. 추정하시는 건데 네. 그다음 이해관계는 뭐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들은 거는 있는데 네네. 다 밝히기는 좀 그렇고 무슨 인적으로 뭐가 있나 보죠? 그런 것도 뭐 한겨레 출신 뭐 어떤 사장하고 잘하는 네네네. 사람이 뭐 갔다든지 뭐 그걸 경영하든지 경영에 뭐 참여하고 있다든지 간부든 이런 거군요. 인적인 이해관계. 네,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A사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제 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광고주 리스트에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광고 영업이 힘들어지니까 네. 일종의 이제 좀 약간 그 돌파구. 마련해보자.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A사는 지금 악명이 높으니까 미국 저 근사해 보이는 허프 포스트 코리아를 가져와서 방패방위로 내세우면서 한겨레 이미지 이런 거 빌리면서 그래서 매각
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에 팔겠다는 거예요? 아, 그게 또 비밀입니까? 대매비여가지고 아, 네, 네네. 정확하게 말씀을 그러면- 드리기가 좀 힘든데 그러면 사지선다로 해야 되나? 10억쯤이에요? 100억쯤이에요? 1000억쯤이에요? 1억쯤이에요? 그것도 밝히지 못하나요? 100억, 1000억은 아닙니다. 1억이나 10억 정도 되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한겨레 경영진이 자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쪽은 이해가 돼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진보 이미지를 빌려오고 자기들이 쓰레기 같으니까 뭐 하는데 파는 쪽은 왜 판답니까? 한겨레는? 표면적으로 처음에 내세웠던 이유는 저희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매각이었어요. 예, 그쪽 도움이 이제 된다. 회사에서 우리한테 어떤 인적 물적 투자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 그쪽 자산 현황이 저희 현금 자산과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썩 좋지 않고 저희한테 과연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이 있나? 일단 재정적으로 그게 이제 의구심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랑 이제 매체 정체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옮겨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진보 언론인으로 일한다라고 했었던 그 자긍심 있는 어떤 의미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저희를 이제 팔려고 하는 데는 한겨레가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와 좀 심층적인 이유가 좀 나눠져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판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두 분이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가장 중요한 직원일 텐데 반대하시는 거로 봐서 그건 택도 없는 소리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한겨레는 왜 팔겠다는 거예요? 허프포스트 코리아가 지금 적자가 심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현금 자산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단기 순손익이 최근 한 이제 몇 년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단기 순손익이 연속으로 좀 꼬꾸라진 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또 당연히 이유가 있죠. 저희가 경영진이 없는 회사입니다. 네? 경영진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면. 네, 그 이름만 걸어놓으신 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허핑턴 창간 이래에 사장이 사무실로 출근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니,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어떤 사람을 허프포스트 코리아 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허프포스트 코리아에 대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렇죠. 창간을 아까 2014년에 네, 했다고 네, 그랬는데 2014년 이래 한 번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사장의 책임을 다해요?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광고 영업을 하는 것까지 이제 밑에 기자들이나 직원들이 해왔고요. 그 원래는 예전에 처음에는 한겨레 사장 대표이사가 저희 허핑턴 그러니까 허프 대표이사를 겸임한 시절도 있었고 네네. 그 이후에는 한겨레 뭐 전무이사가 겸임한 시절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한겨레에서 정년 퇴임하신 임원급 간부가 내려오셔서 대표이사를 한 적도 있었으나 다 한결까지 출근들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죠. 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단기 순손익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해 이를테면 2024년에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데요? 2024년 스코어가 대충. 저희가 2024년이 좀 처참하기는 했는데 그때 좀 인력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저희가 굉장히 작은 조직인데 그 안에서 이제 육아휴직자가 2명이 발생을 했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여성으로서 당연히 해야죠. 추구해야 되는, 뭐 권리이기 기본권이니까. 때문에. 작은 조직이라는 건 전체 조직이 몇 명인데요? 저희가 대여섯 명으로 운영됩니다. 대여섯 명 중에 네네. 2명이 육아휴직이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네. 인력이 줄어들고 네, 네. 그거는 뭐 본사의 지원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자회사에서 알아서 네. 살아야 되는 거여서 조금 어려웠다. 근데- 그래서 조금 적자를 봤다. 네, 근데 얼마나 적자를 보셨어요? 인력에 대한 뭐 충원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세를 해서 사람을 뽑았지만 2024년에 유독 입퇴가 좀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사원 교육하는 데 리소스가 많이 들고 이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기사를 제대로 쓰는 인원이
한 명, 두 명, 두세 명 이런 게 이런 네, 인원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여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적자가 얼마나 났어요? 적자가요? 우리가 연간 적자로 따지면 수억. 뭐 한 몇 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그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한겨레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겨레가 적자 보전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은 아닌 거고 그냥 매각을 그거는 하겠다. 네, 그거는 아니고 아니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단기 유동성 위기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네. 저희가 이미 2020년에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뭐 자본 잠식이라고 이제 네. 경영진한테 들어서 누적 적자가 굉장히 심했고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쌓인 현금 자산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인력 이슈라든지 모 회사의 무관심 내지는 방치 또는 이제 투자 부재 때문에 이제 벌어진 어떤 단기 순손익의 급락. 알겠습니다. 예. 지난 5년을 보면 한 3년 동안 왕창 벌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잔고가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 한 해에 작은 조직인데 한 5명 네. 정도밖에 안 돼 2명이 육아휴직 가야 되고 그래서 인력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생산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적자를 본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회사를 통째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매각하려는 회사가 쓰레기 회사다. 네. 이 모든 걸 한겨레 경영진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자회사 매각 같은 경우는 이사회 결정 사항인데 이사회에서도 이걸 결정했나요? 자회사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매각을 위한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았어요? 한겨레 이사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한겨레. 네. 이 회사 그럼 이사회는 열렸고 어. 자회사 이사회는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라서 네. 이 매각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회사 이사회는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희 네, 타임라인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좀 작아가지고 제가 크게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불과 6월 24일이었어요. 저희가 올해. 올해 6월 24일에 친기업 보수 인터넷 매체 AKA 사이비 언론 A사가 우리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걸 처음 안 게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제 소문? 저희 대표님과 정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네네네. 한겨레 경영진이 말씀을 하셨고요. 2월 24일 날.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유광문 저희 허프 대표님께서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아시군요. 네네. 그 저희 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취도 있는데요. A사와 합의한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만 고용 승계, 동의하지 않으면 희망퇴직해라. 그리고 7월 셋째 주부터 희망퇴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 합의한 조건은 뭔데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때까지는 사실 합의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계획이다. 라는 것을 불과 일주일 만에 들었고 사실 6월 24일 정도만 해도 뭐 하는 데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좀 알아보던 이게 무슨 시기였는데 일인가도 잘 모르겠고. 네. 사실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던 와중에 7월 1일 날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A사와 합의한 조건이 뭔지도 얘기 안 네네. 해주고 하여튼 조건이란 게 있을 텐데 네네. 그 조건에 동의하면 고용 승계 안 하면 집에 가라. 네네. 그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네요. 네. 이날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그제서야 조금 사태가 파악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곧바로 저희 직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만장일치로 선출해서 편집장. 그 전에 노조가 없었나요? 노조가 있었는데 저희 유명무실?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뭐 퇴사하고 뭐 육아휴직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있었지만 거의 활동이 없고 집행부도 없는 상태였어요. 사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딱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노조 집행부가 됐으면 노조가 그러면 뭐 상급 단체가 있는 그런 노조, 언론 노조 소속 산하? 아니요. 이 당시에 7월 2일 날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노조의 노조 위원장은 누가 하셨어요? 저희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엄중하다고 해서 편집장님이 노조 위원장을 맡아라. 그럼 부편집장님은 저는 이제 부위원장이었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편집국이 갑자기 편집국이 전부 노조 체제로 간 거예요. 와, 진짜. 저는 원래 노조 가입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 중간 관리자라고. 느낌이 확 와요. 근데 한겨레가 너무 세게 쳤네. 그 다음에 7월 3일 날. 7월 3일 날 저희 유광문 대표님께서
이전에 이미 정규직 공채를 실시를 해서 합격해서 육아휴직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미 네.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을 진행을 해서 이제 출근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7월 1일부터. 이제 당연히 정규직인 줄 알고 네네. 출근을 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줬더라고요. 왜요? 아 이제 회사가 매각하고 이런 상황이고 뭐 어쩌고, 네. 인수의향사가 고용 승계의 난색을 표한다. 어. 라고 해서 이 멤버에게 3개월 계약직인 걸 통보를 했고요. 네, 나쁘네요. 취업 사기에 준하는 행위고요. 7월 9일 날에는 심지어 육아휴직자한테 아기를 보고 있는 육아휴직자한테 저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A사가 고용 승계의 난색을 표한다.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회사인 허프포스트코리아를 팔아 넘기고 싶다. 그리고 뭐 얼마가 되든 큰 돈, 뭐 100억, 1000억은 아니지만 얼마의 돈을 받고 싶다. 그러나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대한 어떻게 돼도 모르겠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아 이거 고약한데요. 네, 저희 껍데기만. 그러니까 회사만 네, 네. 직원들은 다 빼고. 네. 열받네. 근데 이게 다른 데도 아니라 한겨레가 나 주식이 있는데 한겨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겨레 이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결정을 한겨레에서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회에서 했다. 네. 와 끔찍하네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교섭 요청 공문도 보내고 네. 성명도 발표해서 네. 7월 16일부터 보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미디어스에서 미디어스가 미디어 전문 미디어 매체죠? 전문지인 네. 미디어스에서 한겨레 허핑턴 조속 매각 추진 진보지가 부당 노동 행위했다. 뭐 맞아요. 이렇게 최초 진보 보도. 언론이 네.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야단쳐야 될 진보 매체가 스스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 창피하네요. 그 후에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기자협회 등등에서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7월 25일 날 드디어 저희가 한겨레 사옥 앞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본사로 가야죠. 네. 당연히. 네. 그 앞에 가서 조속 매각 즉각 중단해라 첫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후에 매주 화목에 고정적으로 시위를 일관되게 했습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지금 그 화목이면 일주일에 2번이나 되는데 네네. 시위를 하면서도 지금 매체 운영은 하고 계시는 네네. 거죠? 네. 와. 시위가 아니라 기자회견.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법에 따라서 하여튼 신고 안 그러니까 굉장히 했으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저희 그다음에 조합원이 땡볕이었고. 6명이거든요. 저희 포함해서. 네네. 기자 전부 육아휴직자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 인원으로 다 하고 있고 그 인원으로 꾸려왔던 곳이고 그 인원으로 벌어들인 현금 자산이고요. 네. 그런데 한겨레는 이제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상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A사와 저쪽,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쓰레기 같은 언론이라는데, 네네. 와. 그래서 저희는 요날 주말인데요. 사실 7월 네네. 27일 저희 지부장님께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갑질로 신고를 했습니다. 한겨레를. 뭐 민주당이 잘하는 거죠. 저희가 을지로. 너무 억울해서. 네네. 그리고 7월 29일 날 저희가 허프 대표와 한겨레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왜냐? 저희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담긴 연봉계약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넘겨버린 거를 A사에? 네. 그러니까 다 허프 줘버리더라고요. 대표는 유광문 씨고 네. 한겨레 대표이사는 최우성 씨네요. 네. 네. 근데 이날 저희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갑질 신고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서 고맙게도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좋네요. 한 네. 이틀 만에. 네, 그리고 이후에 쭉 도와주셔서 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노동자의 입장에서 많이 박홍배 생각을 의원,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름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봉배 의원실 덕분에 7월 30일에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허프 사무실에 와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것도 좋네요. 네네. 네. 그리고 한겨레 노조에서도 연대 성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야, 이것도 괜찮네요. 한겨레 정신을 저버렸다. 그리고 8월 1일 그러니까 날 한겨레 노조라는 건 본사 노조인데 네. 자기의 네, 맞아요. 그 근로조건 때문에 움직이고 네. 조직돼 있는데 자회사 노동자들하고 연대하고 네, 그렇죠.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이거는 한겨레 정신을 저버린 거고 졸속 매각이고 네, 네. 부당 노동 행위다. 네. 좋아요. 네.
그 한겨레가 완전 엉망은 아니고 아유, 노조는 살아있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경영진과 한겨레 일부 기자들은 경영진. 분리가 네, 돼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일부 일부 경영진의 경영 일부 지금 경영진. 한겨레를 구독자 네. 여러분들이 야단치시거나 비난하시더라도 대표이사와 일부 경영진이고 또 기자들하고 또 노조나 이쪽은 그래도 한겨레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8월 1일에 시내 21. 시내 21도 한겨레 자회사거든요. 네, 영화 한겨레가 하는 영화 전문 잡지인 네. 시내 21. 시내 21의 노조에서도 요거는 일방적인 구조 조정의 시도다. 매각. 그래도 네. 자기 일 아닌데 네. 나서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대 성명. 정말 고맙게 연대 성명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로 제소를 했습니다. 네. 사건 진행 중이고요. 8월 5일 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기자로서 취재하고 기사 쓰고 네, 이런 네. 일만 하다가 고생이시네요. 이거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네. 그리고 8월 14일 날 미디어오늘에서 저희 인터뷰를 실어주셨어요. 진보 언론 한겨레. 오징어 게임의 기둥 게임처럼 느껴진다. 구성원들 입장에선 이 과정 자체가. 그리고 8월 15일 날 한겨레 20일에서도 한겨레 정신은 어디에 자회사 노동자의 물음해서 되게 열심히 기사를 써주셨고요. 그러니까 한겨레 본지 신문 말고 20일이라는 주간지에서 네. 허프포스코리아 사태에 대해서 네네. 기사를 썼다. 네네. 이건 또 한겨레 살아있는 모습이기도 네,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한겨레 본지에서도 써주셨어요. 네. 한겨레 본지에서는 여기다가 사실 양이 부족해서 못 썼는데 여기 7월 31일 날 노동 전문 기자를 오래 하셨던 기자님께서 저희 사태에 대해서 한겨레 앞에서 시위 나선 자회사 노조 조속 매각 중단하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기사를 쓸 게 아니라 그 사장을 멱살을 잡든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니 약간 잘못하면 알리바이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는 기사 쓰고 한쪽으로는 잘라버리고 고용승계도 안 하고. 아니 물론 기사 써준 건 고맙고 노조에 성명 발표하고 이런 건 고마운 일이나 문제 해결을 해야죠. 하여튼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쌓여가지고 쌓여서 네. 9월 15일 그러니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6월 초니까 네. 석 달 넘어 만에 첫 교섭을 했다. 네, 네. 누굴 만나셨어요? 한겨레 경영진에? 한겨레 경영진 세 분과 이번 매각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진하신- 대표이사가 나왔나요? 네. 네. 최구성 사장이 네,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허프의 유광문 대표님까지 해서 4명이 교섭위원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됐나요? 지금 현재 교섭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진도 나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약간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요? 한겨레 경영진이? 그게 처음에는 약간 교섭이 교착 상태이다가요. 최근에 약간 좀 저희가 이제 수정안을 한 10가지를 넘게 냈어요.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스트로의 매각만은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 좀 건설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9월 15일부터면 네. 한 달 반인데 네. 한 달 반 동안 진도 나간 게 없나요? 몇 처음 번이나 만나셨어요, 경영진은? 이제 그다음 6차 6차. 교섭했고요. 그럼 사장은 계속 나왔어요? 네. 네, 그건 나오셨고, 좋고요. 네. 예, 처음에는 좀 교착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좀 이제 물살을 타서요. 좀 조만간 분수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가 그 고집스러운 입장을 좀 바꿀 가능성도 보이나요? 봐야지 네, 않나요? 좀 전향적으로 용단을 내려주실 것도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무슨 용단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근데 참 답답한 게 두 분은 이게 약간 자존심도 상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자존이 말살당하는 기분을 쟁의하는 내내 느꼈고요. 이제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옥 앞에서 쟁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 좀 교섭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한겨레 경영진은 허프 노조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허프 대표는 사임을 해버리셨어요 중간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한겨레 본사 직원으로서 적응 갖고 허프 사장만 다른 자회사 사장 타이틀을 달고 계십니다.
아,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무책임하게 책임 회피 정도밖에 안 네, 되네요. 무책임하게 책임 회피한 것은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사임을 한 대표다라고 처음에 주장하시다가 중간에 다시 나타나셔서 한겨레 경영진이 후임자 임명을 안 해준다. 그래서 상법상 내가 여전히 대표이사는 맞다. 그래서 그럼 저희랑 매각 관련해서 협상하시죠. 저희 단협에 24조, 34조, 70조에 따라서 이런 건들은 단체 교섭 대상이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네, 그 허프 대표께서 나는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다. 나는 매각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교섭을 거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에 붕 뜨게 된 거죠. 딱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끔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딱 저희가 된 거예요. 교섭을 하자는데 교섭을 할 만한 사용자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아예 교섭 창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서 진짜 몇 주를 보냈었고요. 결국에는 그 임시이사회 때 이 상황이 좀 제동에 걸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렵게 이사회는 한겨레 본사의 임시이사회. 네, 네. 그래서 사회이사님들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매각 강행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대화를 해라라는 결정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어렵게 교섭권을 따냈고 그래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겨레 경영진 좀 못됐다 싶은데 아니 두 분한테 궁금한 건 그 허프에 각자 언제 들어오셨대요? 2020년에 들어오셨고 네. 그다음에 언제 오셨어요? 제가 고인물 오브 고인물인데요. 2014년 7월에 입사했습니다. 아니 왜 고인물이에요? 제가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거지. 네네. 그런데 그 전에도 기자셨나요? 네. 다른 매체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 기자로서 취재하고 쓰고 뭐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횡액을 당하게 되면 자존심도 그렇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아유 뭐 돈이나 많이 주면 모르는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전 다른 거 떠나서 그러니까 뭐 한겨레 본사 기자들은 무슨 되게 잘난 기자인가 뭐 이런 거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하든 뭐 그러면 어이구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하는 양질의 인간도 있겠지만 네? 못마땅한 표정으로 째려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네. 제가 한겨레 좀 알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막 긁히는 느낌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역사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네네. 저는 허프가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회사는 있잖아요. 가면. 회사 껍데기 이름만 남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름 허프라는 이름이 아니라 허프라는 이름이 이제 지키고 있는 저희가 지향하는 쉽고 재미있는 뉴스 첫 번째, 두 번째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수호한다. 요 두 가지를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직장은 통신사였는데 허프 들어와서 되게 놀랐던 게 정말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특정 정치 세력 아니면 특정 기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출입처도 사실 없고 그래서 내 양심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이고 값어치가 돈으로 사실 따지기 힘든 기회인데 이거를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저는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게 너무 사실 저희가 약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끝을 생각하고 어차피 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안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끝은 모르겠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싸워보고는 싶다. 우리가 그동안 허프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런 매체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팔려가는 건 정말 아니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팔려간다면 다른 약자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나면 다음 약자가 또 생길 거고 그 다음 약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일 없이 이제 끝났다면 이 다음 약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할 것이 예상되어서 누구에게도 이런 대접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리고 한겨레에서 이러면 절대 안 되지 않나? 이런 마음 하나로 7월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겨레를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우리 강나연 편집장님 겸
네. 허프 노조 위원장님은 왜 이 고단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싸움을 하고 계세요? 저도 뭐 허프라는 매체에 그만큼 애정이 깊어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과 허프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일치하고 그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이 결국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가 이제 언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언론의 본질을 허프가 레거시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점점 더 사라지는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무슨 현금 자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네. 네, 무슨 차라리 진짜 뭐 자금 숏이 났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사라지는 것은 언론 공공성과 다양성의 말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 가치의 후퇴라고도 생각하고요. 여성 플랫폼 해체라고도 생각하고요. 네, 뭐 소수자 언론 말살이라고도 네,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피꺼소 되는 거죠. 피꺼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매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영진이 하지 않는 일들을 대신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데, 이게 전혀 다른 이상한 매체에 팔려가서 그 정체성이 변질되는 꼴만큼은 내가 볼 수 없다. 차라리 내 목을 잘라. 아이고, 웃지만 웃음이 안 나오는. 네. 아니 그러면 허프가 저 사회적 약자 네. 들을 위해서 뭐 역할을 했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사 예시를 좀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많이 준비해 오시고. 네네. 저희를 많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정치나 시사 같은 딱딱한 이슈는 보이실까요? 요거 사장 남천동에서도 소개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좀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좀 유머, 풍자 이런 걸 좀 넣어서 일반 언론사와는 좀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심에 따라서, 저희 자유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정치 기사는 이런 식으로. 김은국에 대해서도 정치 손절하고 돌연 방송 복귀를 선언하는 이유, 원 태세 전환이 부침개 뒤집기보다 빠르다. 여기 저희는 이 수러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요. 사람들한테 좀 와닿게끔.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막 혼자서 막 그러는 거죠. 네네. 근데 붙인 게 뒤집기보다 빠르다. 네. 그리고 미국 한국인 구금 사태 터지자 나경원이 한방 웃음 터트리며 덧붙이면 아주 그냥 이때만 기다린 것 같다. 이제 나경원은 입만 열면 다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풍자해서 이제 이런 딱딱한 뉴스는 좀 다가가기 쉽게 말랑말랑하게 재밌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카피 뽑아내는 것도 그거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카피 항상 이런 것만 고민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미없는 카피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산망 화재 보고받고 냉부 찍었다는 소문 뒤 드디어 밝혀진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일정. 그저 충격으로 인간이 맞나 싶다. 좀 좋은 의미의 충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워커홀릭이잖아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풀어내서 그저 기계 뭐 해명할게 이렇게 좀 재밌게 제목을 그런 식으로 뽑고 이미지가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기사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일정을 보면 네네. 국힘 사람들이 얼마나 네. 모함을 했는지 안다. 네네. 네. 사회적 약자 이슈에서 사실 터부가 없어요. 좀 네네네. 한국 사회에서 네. 좀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그런 이슈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장애인도 그럴 권리가 있다. 뇌성마비를 앓으며 평생 휠체어를 타지만 나도 섹스가 하고 싶다. 당사자의 네. 글인데요. 네. 이런 기사는 사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직접 쓰신 네, 거다. 네. 이제 사실 익명의 독자인데 요거를 이제 말로 하고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에디터가 하고 저희가 번역해서 이렇게 실어서 한국 독자들에게는 딴 데서 볼 수 없는 허프만의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그 섹스에 대한 경험은 네. 없지만 정말 해보고 싶다. 네. 이런 말을 한국에서는 어느 매체에다가 올리기가 그렇죠. 좀 안 올려주지만 저희는 민망하지만 다 중요한 문제라고 그럼요.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볼 문제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배우 윤여정 씨. 엔터테인먼트 기사이긴 한데 네, 저희는 연예 기사인데 또? 윤여정이 동성애자 아들 위해 한 일. 그 시절에 이런 결단이라는 결혼식을 올려주셨거든요. 그저 기립박수 치게 된다. 저희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예 기사에서도 관점과 그렇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랄까 연대가 엿보이는 기사들을 작성해 왔다. 네. 그래도 요즘 시대가 좀 더 진보적이 되어서 해외 공연 중에 국내 남자 아이돌 중에 처음으로 이 커밍아웃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거침없는 고백에 박수 보내게 된다라고 네. 이렇게 썼지만 타 매체를 이제 보면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네. LGBTQ가 무슨 네. 말인지 모르시는 구독자 여러분 혹시 계시면 네.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LGBT에다가 Q는 묻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매체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남돌 커밍아웃 괜찮나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이런 기사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괜찮나라고 걱정하거나 괜찮나라고 얘기하면서 장사가 안 될 거야 괜찮나라고 네. 얘기하면서 은근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침없이 박수 네. 보낸다. 이거는 이건 당연히 네, 자기 그렇죠. 잘 존중받아야 한다. 알게 존중받아야 뭐예요 한다. 사실 네,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윤여정 이것도 엔터테인먼트 기사인데요, 연예 기사인데요. 외신 인터뷰에서 아들에 대해서 밝혔는데 동성애자이고 결혼식도 했다. 네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이제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목을 다는 거죠. 왜냐, 그저 소중한 자녀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걔가 요새 많이 이쁘다. 네, 맞아요. 사이랑 더 친하다고. 그런 말을 사실은 이 가부장적이고 네. 이 질식할 것 같은 지금하고 비교 안 되는 시절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성장했던 배우가 그렇게 배우라는 것도 대중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얘기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밑에는 뭡니까? 오피니언 칼럼? 네, 다른 이제 매체는 어떻게 했나라고 해서 조금 대비되는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제 배우 윤여정의 동성애 미와 대한민국 가족과 또 어느 매체예요, 그거? 네, 이제 약간 기독교 계열이긴 하지만 아이고, 정말 소수라고 하기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조금 아니, 동성간에 결혼하면 대한민국 가정을 짓밟는 건가요? 전통은 그렇다 쳐. 아니, 전통은 이성애자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가정을 짓밟는지는 모르겠네. 건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네,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 기사를 열심히 저희 네, 허프포스트 코리아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사 다른 매체 구독자라면 아마 모를 수도 있는 소식을 네, 네. 저희를 구독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성한테 여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판결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한 학교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걸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렇죠. 뭐, 알지도 못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이제 찾아내시고 취재하시고 번역도 하셔야 되죠. 네네네. 그 5명이 다 그것까지 한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번역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번역됐는지도 네네.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교절 교용 보고 뭐 맞나 표현 맞나 네, 이런 그렇죠. 것도 하고 게다가 제목도 달고 네네. 5명이서 네. 와. 그렇게 모두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정말 쪼개가지고 일한 이유는 이 허프라는 정체성에 다들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허프 정체성이라는 걸 만들어 온 거잖아요. 10년 아, 그쵸, 동안. 그쵸. 또 5년 동안 네. 두 분이. 네. 이거는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기사인데 이거는 다른 데에서도 보도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팝스타 두아리파라고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네. 이제 죄송합니다. 되게 유명한지 몰라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요. 출산 계획을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 낳을 생각이 사실 없는 거예요. 두아리파는 내가 낳고 싶은 유일한 건 사실 신작 앨범뿐이야 라고 대답을 한 것. 요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사이다네요. 사이다로 맞아요. 샤워하듯 톡톡 튄다. 아니 그래요, 맞아. 이런 여성에게 식으로. 뭐 무슨 뭐 출산 계획을 묻고 네. 이런 거가 사실 결례죠.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쵸. 그런데 내가 낳고 싶은 유일한 건 신작 앨범이다. 근사하네요. 이런- 멋진 분이네. 네. 리파. 두아리파 멋진 두아리파. 아니, 네네. 답이 멋있다고요. 노래는 네네. 뭐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코르셋이 좀 심하잖아요. 여성의 몸에 대해서. 예. 한국에 사는 여성이라면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요. 미국의 한 국가대표가 허벅지 셀룰라이트를 공개한 이유. 내 진짜 다리는 이렇게 생겼다. 매끈하고 근육만 있지 않다. 셀룰라이트는 사람에게 있는 거다. 요거를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한국 여성들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요, 이제는 몸의 일부일 뿐. 한국 여성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야, 구성원들이 네. 아니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 여직원들도 보면 스튜어디스들 너무 불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쵸. 저 다른 외국 국적 항공기들 여승무원들은 좀 옷도 편하고 그쵸. 몸매도 그냥 제각각인데 우리는 딱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걸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꼭 저런 모습으로 소모돼야 되나? 우리 여성이 삶이 네. 비행기 승무원도 다 전문직인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네네. 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아유 우리는 진짜 웃긴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어떤 성상품화, 그다음에 성적 대상화 이런 거 이제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엔터테인먼트 기사들, 글로벌 기사들에서 야, 그러면 이런 게 네. 그 절대 허락하지 쓰레기 않습니다. 같은 A 매체로 허프가 넘어가면 이런 기사는 그냥 없죠. 아니 앞으로 없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기사도 네. 다 내려버리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싫은 표정 좋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장사에 도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네. 하나만 더 아, 네. 마지막으로. 레이첼 메가담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매번 여기서 걸리네. 네네네. 아주 유명한 스타, 아주 네네. 유명한 배우. 레이첼 메가담스. 메가담스라는 배우가 계신데 네. 아주 유명한 아주 분이군요. 유명한 배우 할리우드 스타이고 두 네. 아이 엄마인데 네. 그냥 이 내 몸이다. 저희 한국에서 뭔가 최대한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빡세게 출산 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화보를 찍는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런 할리우드 스타가 그냥 사실 겨털도 자연스럽게 그냥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럼요. 과시하려고 한 것도 자연인데요, 아니고 뭐. 그냥 네. 나의 자연스러운 몸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그런데 저희가 여성의 몸을 코르셋에 억지로 담아넣고 그러지 않으면 뭐 매너가 없거나 네. 사회생활 못하거나 네. 여성이 아닌 존재인 네, 것처럼 뭐 하는 그건 뭡니까? 그건 뭐 관음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사회가 연예 기사에서 그런 제목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아찔한 가슴골, 시선 맞아요, 강탈, 맞아요. 뒤태. 그건 그냥 이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상품화된 여성을 그렇죠. 보고 클릭 한번 더 해라. 거의 뭐 여성의 몸을 나노미터 단위로 쪼개서 외모 평가를 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그와 정반대 관점에서 기사를 쓴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 네. 또 있습니다. 네네. 돌리 파튼이라고 컨트리 음악 그분은 계열- 압니다. 아, 네네. 아, 내가 아 드디어 아는 야, 70대가 윤여정 70대. 돌리파튼 네네, 큰일 났다. 반성하겠습니다. 돌리 파튼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공개 지지하면서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단이나 평가는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잘 대우받아야 한다. 그럼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기본이죠. 네. 네. 미국에서도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보도가 될 정도로 아직은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저 자영업자들인가 이 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대통령하고 우리 홍석천 배우하고 아, 이렇게 네.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냐 뭐 이러고 농반 진반으로 네, 그러더니 그러더니 나 당신 취향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한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친근한 우정 어린 농담이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성소수자라는 게 아무 문제도 없고 왜 문제냐 이게 이런 얘기를 그 판은 아닌데 그런 걸 네, 얘기하는 판은 아닌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기까지 나갔는데 네. 실제로 언론이나 사회 저변은 네네 아직 후지기 짝이 없다. 네, 그거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곳이 허프포스트 코리아고 사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겨레의 자회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한겨레가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네. 팔아넘기려고 한다. 네. 아니, 그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 이거. 마지막인가요? 네. 아. 너무 많아서 아니, 좋겠네요. 네. 4년차 동성 부부가 네. 출산 한 달을 앞두고 병원에서 사실 아직은 그런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한국인입니까? 일에 대해서 네 한국인입니다. 아 한국인이
네, 네. 한국인이 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네, 한 네. 말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인용 보도를 함으로써 이게 이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에 대해서 네, 네. 꼭 쓰거든요. 네.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심장 철렁하는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한국에서 법적 부부 아니라 권리조차도 못 누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는 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의심도 하겠네요. 이거 뭐 동성애만 공무원 되냐? 네.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네. 노동자나 약자,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LGBTQ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약자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는 네. 거고 때로는 그게 여성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때로는 뭐 비정규직 장애인, 네, 노동자이기도 노동자, 하고 장애인이기도 네. 하고 이런 일관된 흐름이 있는 거다.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권 매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권 매체인데 근데 좀 예쁘게 표현하고 좀 신박하게 표현하고 네, 신박하게. 저처럼 네. 돌리파튼밖에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에게도 가 닿았고 많은 네, 사람들에게 특히 완고한 사람을 움직일 때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어이구 이렇게 애쓰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허프 포스트 코리아가 한겨레가 이걸 단박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규탄하고요. 두 분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렇게 많은 준비까지 해주시면서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허프 포스트 코리아 지금도 어디 검색어로 허프 포스트 코리아 하면 딱 가닿을 수 있는 거죠. 네. 네이버에서 치거나 그러면 기사도 많이 봐주시고 또 이 편집장님, 부편집장님이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즉각 동시에 1인 2역을 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시고 네, 한겨레 경영진 이 방송 볼 텐데요. 그러지 마세요. 창피하게. 사장 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사과하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자회사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자회사에 한 번도 출근 안 했던 사장들도 반성 좀 하시고요. 두 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특히 저도 첫 시간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데 네네. 두 분이 워낙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도 있고 트위터, 스레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의 SNS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10만 구독자 겨우 넘어서 실버 버튼을 땄어요. 항상 6, 7만 이제 구독자에 머물러 있다가 후배들이 너무 열심히 해준 덕에 처음으로 실버 버튼 땄는데 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SNS도 팔로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홈페이지 가입까지 해주면 더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나연 허프포스트 코리아 편집장님, 언론노조 허프포스트 지부장이기도 하고 허프노조 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곽상아 허프포스트 코리아 부편집장, 언론노조 허프포스트 부지부장, 허프노조 부위원장이기도 한 분들과 만나서 진보매체 한겨레가 벌이는 이상한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